안녕하세요. 주식 초보가 마음대로 연구하는 준박의 주식연구소입니다. 2월 18일 목요일 3시 35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장이 마감되었고요. 오늘도 월요일날 전해드렸던 것처럼 월요일에는 쿠팡 관련주들이 상한가를 갔었을 때 그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드디어 꺾이기 시작을 했으니까 그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동방입니다. 동방 오늘 종가 지금 1,300원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장중에는 마이너스 28%로 하한가 찍을 뻔했는데 9,30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하지만 만원대를 회복해주는 모습, 즉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개인이 매매 동향에서 개인이 말 그대로 추가 매수세로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어제는 거래 정지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 안 나왔고요. 그 거래 정지되기 전날을 상한가 갈 때도 어떻습니까? 개인들이 170만 주를 순매수를 했어요. 이때 기관과 외국인은 많이 나왔죠. 외국인들은 이제 물량이 거의 안 남았습니다. 최근에 끌어올렸던 물량들 지금 다 뺀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개인들은 더 사고 있어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중단기적으로 우측으로 이제 횡보할 수 있는 확률이 커졌습니다. 1월에도 한참 상승을 할 때 외국인 들어왔죠. 그리고 상한가가 마무리가 되고 나서부터 어떻습니까? 개인이 계속 샀어요. 5,080원, 5,290원 구간에서 개인들이 많이 샀죠. 그런 다음에 어때요? 이 4,000원대 구간에서 개인들이 손실을 보면서 나간 분들도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1월 말부터 또 개인들이 많이 샀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설날 직전으로 해서 개인들이 많이 나갔어요. 맞는 상승을 했으니까 이럴 때 나간 건 잘하신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때는 지금 16일과 오늘 매수는 좀 위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면 어쨌든 거래 정지 전일 기관과 외국인 많이 나갔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타 법인에서도 거래 정지 전일이랑 오늘 많이 나갔습니다.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만원 윗단으로 정리가 됐어요. 과연 내일도 혹은 앞으로도 이 만원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에 하나라도 만원을 깨트리고 하락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이날의 종가인 7,670원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만원, 내일은 또 금요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추가적으로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은 외국인과 기관은 단기적으로 들었던 물량을 어느 정도 뺐다라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라도 개인들이 추가 매수를 좀 한다면은 이 만원권 시세는 유지할 것으로 보여요. 하락폭은 오늘만큼은 나오지 않더라도 대략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그림 아니면은 이제 이 정도에서 머문다든지 이런 식으로 만원 언저리에서 시세가 형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락의 힘이 더 세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의 종가인 2월 10일 날의 종가인 7,670원까지 이 사이에 갭을 메꾸러 내려올 확률이 큽니다. 물론 여기까지 내려와서 음봉으로 마감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서 만원에 가까운 금액대로 종가가 형성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이의 가격대로 횡보를 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요. 즉 여기 내일은 만원대에서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다음 주 가서는 여기서 이렇게 조금씩 흘러내리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고요. 만에 하나라도 쿠팡이 나스닥 상장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좋은 소식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기서 더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더 내려가게 되면은 요 6,000원과 요 5,000원 부근까지도 요 사이까지도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말 그대로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 추진을 한 것이 실패다 혹은 보류다 중단이다 라는 소식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한 요 정도까지도 한번 내려올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이하로는 내려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쿠팡이 매출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상장을 추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쿠팡이 매출이 증대했기 때문에 동방 역시도 매출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좀 반영이 돼서 상승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방어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요 5,000원 정도 부분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으로만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은 그게 실패할 경우 완전 실망 매물이 여기까지 쏟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다시 3,000원, 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아예 추진을 안 하게 되면은요. 하지만 뭐 쿠팡이 한 번 실패했다고 안 하진 않겠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재심사 신청을 한다든지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떨어지진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지금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제 반등이 나올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로 쿠팡이 미국 증시에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첫 번째 상승이 나오고 조정을 받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쿠팡이 뉴욕 거래소에 상장 심사를 받는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습니까? 이렇게 큰 파동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지금 오늘 시작된 조정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아마 적어도 3월 초중반까지는 여기서 우측으로 횡보를 할 것 같아요. 조금씩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아니면 이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비슷한 가격대 10,000원 언저리 혹은 이런 9,000원에서 10,000원 사이 이런 식으로 우측으로 쭉 횡보를 하다가 상장 심사 승인이 떨어졌다든지 상장일이 나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번 더 호재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파동을 받아볼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크게 1파, 2파를 받았고요. 이번에 조정받고 한 번 더 간다라고 하면 3파, 더 큰 시세를 한 번 더 줄 수 있다는 거죠. 그 이후로는 이제는 끝이에요. 더 이상 여러분들 미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긍정적으로 올라갔을 때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한 250%였어요. 여기서도 여기까지가 대략 한 250%입니다. 그러면 만에 하나 10,000원을 기준을 잡고서 250%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대략 한 25,000원 부분까지도 3파에서는 노려볼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세 번째 파동이 가장 크게 올라간다고 하면은 30,000원 혹은 35,000원 뭐 이런 식으로도 올라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거는 정말 거품인 거죠. 쿠팡이 상장을 하는 거지 동방이 상장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그런 쿠팡과 관련된 테마로서 한 번 더 대형 호재가 나와준다고 한다면 세 번째 파동으로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대략 한 250% 정도의 상승률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럽게 행복한 소설을 써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혹은 지난주에 이런 가격대에서 매수하셨던 분들도 충분히 수익 실현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욕심 부리지 않고 원금만 찾고 나오시든 아니면 조금의 약간의 수익만 내고 나오시든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만에 하나라도 그러한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이나 우측으로 횡보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10,000원 언저리 구간을 먼저 지켜주는지 확인하시고 이 10,000원을 깨트리고 내려왔을 때는 이런 7,670원 이런 부분을 지지해주는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잡은 거는 엄연한 실수입니다. 그렇죠? 욕심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인정하고 어느 정도는 손절하는 것도 우리가 좀 주식하는 데 있어서 배워야 될 마음가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동방 말씀드렸고요. 다음은 KCTC입니다. 네, 쿠팡의 물류와 창고 업무를 제휴하고 있는 회사죠. 전반적인 설명 동방과 비슷한데 일단은 위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KCTC도 이렇게 보시면은 7,530원에 종가 마감이 되었고요. 하한가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하한가를 찍긴 했지만 다행히도 하한가 윗단으로 마감이 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KCTC 자, 추가적으로 내일 하락이 이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랬을 때는 이제 이때 월요일에 상한가를 갔던 6,150원까지도 갭을 메꾸러 이만큼을 메꾸러 내려올 수 있는 확률이 생겼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때처럼 또 이제 이때 1월에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눌림을 크게 받았죠. 동방과 다르게 다른 2등주, 3등주들은 하락폭이 더 컸습니다. 그렇지만 상승했던 부분을 다 반납하진 않았고요. 최고로 상승했던 부분에서 중간까지 내려와서 그 밑단으로 시세가 4,000원에서 4,500원대의 박스권으로 움직였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상승이 나고 이렇게 하락이 되죠. 그러면 당연히 이번에도 횡보를 한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이 상승분을 다 반납하진 않겠죠. 하지만 이 부분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6,000원에서 7,000원 사이로 횡보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라도 동방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의 미국 증시 상장이 취소되거나 보류 혹은 중단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분명 이 5,000원까지도 충격을 줄 수가 있어요. 부정적인 소식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렇게. 자, 하지만 이제 횡보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7,000원 부분과
개인 6,000원 사이에서 우측으로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뭐 계단식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횡보를 하든 아니면 한 번 더 음봉이 좀 크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우측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든 그런 식으로 어찌됐든지 간에 이 금액대 사이에서 우측으로 횡보를 할 것 같고, 그러다가 만에 하나라도 한 번 더 상승이 나와준다고 할 경우에는 이렇게를 1파로 볼 수 있겠어요. KCTC는 이렇게 크게 한 번 상승을 했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상승 눌림을 받죠. 그 다음에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세 번째 상승을 해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럼 대략 한 200%로 봤을 때는 한 2만원권까지도 한번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마지막 그러한 쿠팡과 관련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말입니다. 자,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네, 압도적이죠.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어요. 탈출 모드입니다. 하지만 개인은 어떻습니까? 상한가를 몇 번 들어가니까 이때부터 다시 또 들어온 거예요. 만원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들어와서 연이틀 개인들의 순매수세가 크게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보십시오. 이때 첫 번째 쿠팡 관련된 소식이 나와서 상승을 했을 때 외국인과 기관은 대부분 매도해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 집중적으로 매도를 했죠. 하지만 개인이 어떻습니까? 이때 다 샀어요. 개인이 사서 한동안 4,000원 초반대를 유지해 줬습니다. 그 사이에 외국인은 다시 또 조금씩 들어오면서 매수를 좀 했고요. 그런 다음에 단타로 돌았던 물량들 다 나간 모습입니다. 뭐 아직 더 쏟아낸 물량이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이 또 많이 들고 있다는 거, 당분간은 좀 마음고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반등은 나오기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쿠팡의 뉴욕 거래소 상장 관련 소식 긍정적인 내용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상승할 수가 있겠죠, 바로도. 하지만 그게 바로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이때도 어떻습니까? 대략 한 달 정도 걸렸죠. 한 달 정도의 갭을 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한 달 정도는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KTH입니다. KTH는 쿠팡의 OTT 서비스 쿠팡플레이의 영화 콘텐츠 부분을 협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매매 동향 마찬가지죠. 모든 종목이 지금 개인들만 사고 있고요. 외국인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관에선 조금 들어온 모습은 보이고요. KTH 같은 경우는 기존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쿠팡과 협업을 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효과를 본 적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영업 개선됐었던 점들은 긍정적인 점들이 남아있어요. 앞으로도 쿠팡과 관련한 시너지 효과는 추가적으로 나올 확률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는 좀 더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오늘 단기적인 하락은 면치 못했죠. 조정을 받은 겁니다. 자, KTH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이 11,000원 구간, 11,000원 구간이 가장 많은 접점 라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내일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때 이 만원 구간까지는 떨어질 확률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지받을 확률도 조금 있습니다. 만원. 일단 KTH는 오늘 하한가를 갔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인 하락은 피하지 못하고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내일 아마도 만원 부분까지 내려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랫골이 달린 음봉 캔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KTH는 1차 상승 때 쿠팡으로 관련해서 1차 상승했을 때 지금 요 고가 있죠? 고가가 12,400원인데 거기까지 지금 건드리고 내려온 거예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그렇죠? 그래서 내일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서 만원 부분에서 그나마 지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요 부분이 되겠죠.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이라도 쿠팡이 미국 증시 상장하는 데 있어서 안 한다 혹은 중단됐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도 만원에서 8,000원 부분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만에 하나라도 그래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횡보의 가능성을 좀 더 뒀을 때는 지금 요 만원에서 12,000원 사이, 만원에서 12,000원 사이로 우측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좀 더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때 시가였던 11,500원 요 윗단으로 우측으로 횡보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은 아무래도 오늘 하한가를 맞았기 때문에 내일 추가적으로
요 만원 언저리까지도 내려올 확률이 크니까 요 사이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만원에서 12,000원이 우측으로 횡보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다음에 혹여라도 쿠팡이 이제 상장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재차 상승이 가능하겠죠. 지금 어찌됐든 지금 들어온 돈이 이만큼이에요. 들어온 거래량에 비해서 오늘의 음봉이 굉장히 크지만 빠져나간 거래량은 사실 또 그렇게 많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기존에 이렇게 갖고 있었던 물량들이 다시 더 쏟아져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는 부분 그리고 혹여라도 상승할 수 있는 부분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볼 수 있다고 한다면 대략 2배 정도 올라간다는 가정하에 KTH 같은 경우 만약에 3파가 나오면 한 3만원, 4만원 정도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락을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만원 지지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 보시면 월봉상에서 요 만원 부분을 11,000원 부분을 지지한 모습 많이 보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일 만원까지 찍을 수 있겠지만 요 11,000원 부분에서도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게 11,000원 부분 11선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원, 11,000원 이런 데서 시세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다음 대형 포장입니다. 대형 포장도 하한가를 맞았죠. 네, 대형 포장 하한가 2,800원으로 마감이 되었고 하한가 대기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매매 동향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엄청나죠?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았어요. 지금 첫 번째 상한가를 가면서부터 외국인이 엄청나게 샀지만 어떻습니까? 2월 17일, 18일 이틀에 걸쳐서 대략 한 순매도가 200만 주가 나왔어요. 아직 최근에 산 거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 한 140만 주가 더 남았다는 걸 놓고 봤을 때 내일 추가적으로 이들이 더 던질지 아니면 그 정도 물량은 들고 가면서 나중에 다시 추가 상승을 했을 때 던질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내일 매도세가 더 강하다고 한다면 아마도 외국인이 추가적인 매도로 던지는 걸 거고요. 매도세가 약할 경우에는 외국인들도 남은 잔량, 최근으로만 놓고 봤을 때 한 140만 주 정도는 들고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 오늘 많이 샀죠. 네, 개인이 어제 오늘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도 어제 오늘 나갔습니다. 네, 차트 보시게 되면 대형 포장 이날의 종가 2,370원 부분까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일 안 내려오면 좋죠. 안 내려오면 좋지만은 내일 내려온다면 요 2,370원 부분까지도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옆에 걸리는 거 없죠. 이제 요런 때 요때랑 다 겹치는 부분이라서 이때도 보시면 거래량이 좀 터져서 요 부분에서는 2,370원 부분에서는 지지를 해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형 포장은 대략 한 요 정도 부분에서 우측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만에 하나 이것도 쿠팡의 미국 상장 관련된 소식이 부정적일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대략 2,000원 선까지 2,000원까지도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면요. 하지만 다시 한 번 더 쿠팡의 미국 상장 관련돼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우측으로 횡보하다가 한 번 더 큰 시세가 나오겠죠. 네, 그럴 경우에는 대략 한 6,000원, 7,000원 이렇게까지도 한번 올라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거품이라고 봐요. 저는 쿠팡 상장이라는 엄청난 이슈 때문에 계속 이렇게 여러 종목들이 큰 시세를 누리고 있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또한 개인분들이 워낙에도 많은 물량을 쥐고 있어서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큰 하락이 보여질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내일도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될 경우 무서워서 연쇄 반응으로 추가적인 매도가 부른다고 할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2,370원, 2차적으로는 2,000원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형 포장도 최대한 긍정적인 소식과 함께 추가 상승이 나와서 이런 고점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안전한 매매로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미래생명자원입니다. 미래생명자원은 쿠팡의 반려동물 전문 브랜드
탐사 ODM을 맡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미래생명자원은 지금 오늘 종가가 4,575원. 그래서 하한가에 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14%예요. 이미 어제 한번 조정을 받았죠. 다른 종목들 상승률에 비해서 이건 좀 낮았기 때문에 상승폭도 좀 적었고요. 또한 하락폭도 그에 비해서는 좀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미 윗골이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약간의 갭상승을 보여줬지만은 장대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이 부근을 지지한 것으로 보여요. 이때 윗골이죠. 고가 한 4,475원 이런 부분을 지지해줘서 오늘 아랫골을 조금 달았는데, 자, 매매 동향 보시면 다른 종목들과 특이하게 미래생명자원은 개인들이 이틀 연속 어제와 오늘 매도를 주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외국인은 이틀 연속 순매수를 보였어요. 자,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미래생명자원은 추가적인 하락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조금 더 더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여기서 조금만 반등 나와줬을 때 외국인이 또 팔 수도 있겠지만요. 일단은 이렇게 외국인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개인들이 나갔다라는 거, 그 뜻은 내일 조금만 더 하락을 하게 되면은 개인들이 또다시 매수세가 유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외국인이 매도 물량을 많이 내놓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미래생명자원은 이제 이 박스권이 될 것 같아요. 이 박스권, 이 박스권으로 매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추가적으로 내려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 양봉의 시가인 4,100원 부근, 그리고 1차적인 박스권 상단은 이날의 종가인 4,780원 부근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미래생명자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측으로 횡보할 것으로 보이고요. 혹여라도 이제 쿠팡과 관련돼서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 하더라도 대략 한 요 정도쯤, 한 3,800원, 3,700원에서 3,800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요 사이로만 떨어지기 때문에 손실률이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하락률이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부정적인 소식이 안 나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 박스권에서 당분간은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다음에 혹여라도 쿠팡의 미국 상장 관련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경우에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제가 5종목 다 동일하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동일하게 제가 생각하는 관점, 제가 생각하는 지지와 저항 라인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참고만 해주시고요. 단지 여기 고점에서 어떠한 종목이든 어제 오늘 잡으신 분들은 정말 좀 위험한 상황이 아니었나 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려 봅니다. 이미 충분히 상승이 많이 되어 있었죠. 충분히 2번, 3번 상한가도 가고 막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는 이렇게 연달아서 며칠 동안 상승한 종목들은 최대한 조심히 매매를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동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좀 많은 내용을 설명드렸으니까 이 뒤에 나머지 4종목은 좀 짧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손실은 최소화시키시고 여러분들께서 손실은 최소화되고 수익은 극대화되시길 바라겠습니다.